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이번에도 시청자들에게 많은 보람을 안겨주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이번 주 톡파원 25시는 네덜란드, 홀랜드라고도 불리죠. 네덜란드, 호주, 일본 이렇게 세 곳의 세 나라의 그 안내라고 그럴까요? 세 나라의 특징을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네덜란드의 톡파원은 본인이 직접 방송사에 아마 연락을 해서 본인이 톡파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청을 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죠. 뭐든지 한번 두들겨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이찬원 씨의 그 지식, 학식은 빛을 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찬원 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이찬원 씨도 아마 가요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정성을 많이 들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은 늘 시작하기 전에 그 출연자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 수다라고 해야 될까요? 수다라고 하죠. 수다가 편안한 대화법이니까. 역시 이찬원 씨가 여기서도 실력을 발휘하더군요. 하물며 그 네덜란드의 왕이 2013년도에 여왕이 있는데 아들에게 여왕이 자리를 물려줬다. 이런 것까지 네덜란드 역사까지 다 공부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그 안락사가 허락되어 있고 매춘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이 돼 있어서 합법적 성매매가 가능한 곳이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상대방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자유를 허락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나는 네덜란드 전문가다. 너무 네덜란드 전문가다. 그러니까 성매매도 정해진 장소에서, 말하자면 정부에서 영업 허가증을 내주는 것이죠. 그 주소에 거기에 가면 성매매나 또 동성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허락이 되어 자유를 최대한 보여주는 선진국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럽 중에서도 어쨌든 네덜란드는 우리가 알기에는 풍차, 튜립만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했던 건 자전거가 많은 나라다. 자전거가 많은 나라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타일러하고 이찬원 씨하고 앞으로 그 지식 경쟁하는 그 모습을 적극적으로 좀 제작에 반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일러도 천재잖아요. 미국 청년 타일러도. 그래서 타일러 씨하고 우리 이찬원 씨의 두 사람의 지식 대결도 볼만한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일러 말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국토의 한 40%밖에 되지 않은데 그 국토 40% 중에서도 도시가 한 곳에 집중해서 모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늘고 차가 늘면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다가 자전거 도로 정책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자전거 트래픽이 자동차 트래픽보다는 심한 나라라고 그럽니다. 좋죠. 트래픽이 있더라도 공해, 탄소를 배출 안 하니까 얼마나 국가로서는 좋은 국가 산업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여튼 저는 네덜란드를 보면서 참 바람직한 교통 정책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오르골, 악보를 넣어서 나오는 오르골도 볼만한 거였고, 또 튤립 그 풍차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풍차 물과 관련된 물을 끌어올리는 거에 물을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겠죠.
수면보다 이제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풍차가 전망대로 튤립 축제 전망대로 쓰이기도 하고, 또 크레인으로 호텔을 만들어서 일일 116만 원이나 하는 고급 호텔이 되고, 또 버려진 배를 이용해서 호텔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관광객을 모으기에는 참 적합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찬원 씨가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김영옥 씨도 이 톡파원 25시를 열심히 시청한다 그러잖아. 김영옥 씨도 나이는 드셨지만 그 지식이나 이런 유머 이런 면에서 젊은 사람 못지않을 만큼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볼 것 같아요. 또 임영웅 씨도 지금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겠죠. 어쨌든 이 타임에서 이찬원 씨가 임영웅 씨 한번 출연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다, 좋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찬원 씨가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좋죠, 협의해 보겠다, 그런 얘기 안 하겠죠. 평상시에 서로 사적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멜버른, 남호주의 멜버른 마운틴 캠비어라는데, 거기에는 싱크홀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 몇 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싱크홀에다 정원을 만들었는데 깊이가 지면으로부터 한 20m 싱크홀이 생겼고 지름이 50m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한 운동장 크기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방치가 싱크홀로 되어 있다가 1886년 어느 한 농부가 정원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수국을 많이 심은 이유는 거기에 포섬이라는 동물이 거기에 화초를 심어 놓으면 다 와서 먹어서 아마 수국만 이들이 좀 덜 해치는 것 같아서 수국 서식지로 아마 꾸며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이찬원 씨 여기서 찬또배기를 부르면 좋겠다. 안지나서나 찬또배기죠. 안지나서나 찬또배기. 그래서 여기 그 또 싱크홀이 또 물이 호수처럼 이뤄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수영도 하고 거북이도 보이고, 정말 호주는 참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자판기 천국이라고 그러죠. 자판기에서 안 나오는 음식이 하여튼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일본은 정말 여행할 때 이 자판기만 하면은 먹는 거에는 일단 문제가 없고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판기 그 타이어 수선소에서 타이어를 가는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에 그 타이어 아마 사장이 자판기를 놓기 시작한 것이 지금 100여 개가 넘는 자판기가 거기 놓이기 시작해서 자판기 메카, 자판기 성지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본에서 자판기에서 파는 물건 중에서 그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만들어서 빵을 아예 캔에 넣어서 빵을 구웠다 그럽니다. 근데 그 빵은 별로 맛이 없나 봐요. 근데 자판기 음식 중에서 특이한 음식, 곤충 쿠키, 특히 여왕벌로 만든 그 비상식량. 여왕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영양이 풍부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누구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 음식에는 거부 반응이 있는데 이찬원 씨는 그 여왕벌을 먹고 맛있다, 맥주 안주로 최고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 참 호기심이 많죠. 이찬원 씨도 또 술을 좋아하니까 역시 그 여왕벌 안주를 먹고, 안주죠, 맥주를 생각해내더군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거부 반응을 내는데 덜컥 이찬원 씨는 받아먹고
맥주 안주 최고다. 이만하면 이찬원 씨는 호주는 물론, 네덜란드 전문가는 물론 일본 문화까지 접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